오늘은 서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현재는 남편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아보니 부산은 동부산, 즉 해운대, 남천동, 광안리 등을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을 제가 살고 있는 서부산과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2차 산업의 발전으로 경남 일대에서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었고, 또 그로 인해 인구 유입과 더불어 부산은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말부터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생산 기지들이 중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부산은 제3차 산업이나 첨단 제조업의 전환 시기를 놓치면서 경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관광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관광 하나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젊은이들은 부산을 떠나고 지금은 노인과 바다, 노인과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침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이란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언제까지 부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 재정으로 계획한 것이 인천의 국제 허브 공항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동시키는 국제 허브 공항을 한 나라에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물류 국제 허브 공항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물류 국제 허브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24시간 운행이 가능해야 되는 항공이 필요하고요. 둘째, 배로 운송되는 항만. 셋째, 육로를 이용한 철도와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일명 트라이포트라고 합니다. 이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면 국제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24시간 항공 운항이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온 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들을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비행기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김해공항은 주변이 주거단지로 되어 있어서 10시 이후에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육로를 이용해 인천까지 이동을 한 후에 다시 비행기로 옮겨 실은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죠.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입니다. 31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화물 100만 톤 이상의 부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기 좀 어렵죠. 여기 1번 보시면 분홍색 이 부분이 34만 톤 가능한 부지입니다. 34만 톤이라고 하면 아파트로 치면 3,000세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천 4구역 레미안 아파트 있죠. 그 정도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부산역에 있던 항만도 지금 신항만으로 이전을 했죠. 선박도 대형화 추세로 바뀌다 보니 기존에 있던 부산항은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깊이와 면적을 고려해서 지금 신항만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로 교통망입니다. 하단에서 녹산선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산업단지입니다. 하단에서 녹산선으로 이어지는 경전철로 이어집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교통 체증 완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선입니다. 대저에서 명지까지 이어지는 에코델타시티 내부를 관통하는 핵심 노선으로 지구 내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조금 연약지반이라 경전철이 아닌 트램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트램이라고 하면 조금 연약지반이라 안정성과 비용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입니다. 31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총 연장 22.8km, 왕복 4에서 6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은 지상이 아닌 지하로 연결합니다. 이곳이 연결이 되면 1시간의 거리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MTX입니다. 서울하면 KTX가 있죠. 영남권은 MTX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까지 아우르는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묶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되면 정말 좋겠죠. 이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물류 허브 공항이 정착이 되면 항공물류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나 바이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굳이 우리가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인구 유입과 더불어서 다시 이분들의 주거 환경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신도시가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부산이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70%의 산과 30%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강서구의 평지라는 조건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평지죠? 요 평지, 요 사이 요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이렇게 조성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봤을 때 암스테르담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정말 완성이 된다면 부산에서 가장 멋진 수변 도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델타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건설 중입니다. 올해 9월 달 완공 예정에 있고요. 이곳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공장과 사무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복합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사무실이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더 현대입니다. 이곳은 약 6만 평 규모이고요. 백화점과 아울렛의 쇼핑, 복합 쇼핑몰입니다. 6만 평 하면 조금 체감이 안 되시죠? 축구장으로 하면 28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야구장 8개 정도 되겠네요. 굉장하죠? 우리나라 최초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설 중이에요. 다음은 에코델타시티의 민원센터입니다. 이것도 민원센터도 엄청 크게 짓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특성상 무역과 경제 자유구역청이 들어올 예정이라 앞으로의 강서구의 제2청사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서구의 재정 자립도입니다. 부산은 15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서구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해운대를 보셔도 차이가 큽니다. 월등히 높죠. 30에다 30%입니다. 저희 강서구는 45%인데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공업단지에서 이런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의 수입과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 층들의 비중이 높아서 복지 지출이 적고 경제 수입이 높은 게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수입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위의 자리는 계속 유지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해수부가 부산을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이유는 북극 항로 개척인데요. 북극 항로 개척과 지금까지 설명드린 트라이포트가 연계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부산은 단순히 외곽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서 높은 투자 가치와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